안녕하세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은 고전문법 중 조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살피고 나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있는 조사들을 쏙쏙 골라서 어떻게 사용된 조사인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혹격조사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영상, 음운 변동에 대한 영상 중에 모음조화를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조사는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은 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약간 빠르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설명할 때는 현대국어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현대와 중세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격조사는요.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냐면요.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대부분 맞게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예시에는 중세국어 표기 옆에 괄호로 다 현대국어 표기를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현대국어 표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상현이라는 이름은 자음으로 끝이 나죠.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주격조사 이를 쓴다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현대국어에서도 받침 자음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씁니다. 현대국어에서 잘 쓰고 있죠. 상현가, 말씀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씁니다. 현대국어에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도요. 자음 뒤에서는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요거죠. 모음 뒤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가만 사용을 하는데요. 중세국어에서는 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응이 빠져있는 이 또는 아예 안 쓰는 공집합 표시죠. 아예 안 쓰는 방식으로 주격조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요. 네, 가. 모음으로 끝나는 뒤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나오죠. 또는 예리라고 하면 예리가라고 해서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그냥 다 똑같이 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 내가 할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이럴 때도 의존명사 여기에 지금 모음 뒤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구별을 짓지 않는데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를 제외한 모음 뒤 그냥 모음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만 요 표시를 사용합니다. 이요. 그럼 이거는 이 모음이 아니죠? 아죠? 그럼 그 경우엔 주격조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내가라고 현대국어에서 말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네로만 나타나죠. 내 밥 먹는다 라고 하면 내가 밥 먹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도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 같이 읽으면서 봤던 거니까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하는 것을 홀바이 여기 이 모음을 앞에 모음에 붙여줘요. 그래서 홀바이셔도 이렇게 읽었었죠. 근데 이게 뜻은 할 바가 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모음 중에서 이 모음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가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현대처럼 이를 만약에 주격조사로 사용하면 예리 하고 길게 얘기가 돼요. 예리 하면 그냥 길게 말한 건지 주격조사를 쓴 건지 사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별 안 되는 거 이 자리에는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음이 나온 경우 뒤엔 주격조사가 없이 그냥 예리 밥 먹는다 라고 하면 예리가 밥 먹는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격조사 한번 살펴봤고요. 이 주격조사랑 긴밀하게 연결된 게 서술격조사라서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서술격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항상 이다로 사용이 됩니다.
윤정이다, 말씀이다, 뭐뭐이다 라고 이다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까 주격조사 이하고 사용 상황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자음의 뒤에서는 이라, 이다가 아니에요. 이라를 썼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말쌈이라는 글자, 현대국어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합쳐지는 걸 말쌈이다라고 썼고 연철 이어적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썼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 모음 외에 다른 모음 뒤에서는 이라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는 주격조사는 여기까지만이었죠. 근데 거기에 라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도 선생님이 실수했죠. 여기 말쌈이라, 말쌈이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이라, 여기 합쳐지는 거고 그럼 요 모음이 앞에 가서 합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내라, 내라라고 하면 나이다, 나다 라는 뜻이에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다를 기본형으로는 보는데 요 경우 모음 뒤에서는 이를 생략해서 나다, 그래 나다 라고 얘기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참고해 주시면 돼요. 모음 뒤에서 이는 생략 가능하지만 생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나다 또는 나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라의 형태를 붙였으니까 이 이를 합쳐서 적어주면 내라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주격조사에서도 이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 생략한다고 했죠. 그럼 요건 생략된 상황에서 라만 붙여주면 돼요. 이 모음 뒤에서는 라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불휘,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모음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불휘라고 하면서 우로 보는 거 아니고요. 이 앞에 바로 만나게 되는 이 모음으로만 본다면 여기에서는 라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불휘라 라고 하면서 뿌리다, 뿌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조사들을 볼게요. 목적격 조사,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모음조화 얘기하면서 말을 했었는데요. 현대국어에서도 똑같이 을, 르를 사용하죠. 이 중세국어에서도 을, 르의 형태는 있습니다. 다만 모음조화, 음성모음이냐 양성모음이냐에 따라서도 세세하게 구별을 했기 때문에 양성모음의 경우 알, 랄의 형태도 나타나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자음 뒤에는 을, 모음 뒤에는 르의 형태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임금을이라고 받침자음 뒤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선택하죠. 이 경우 임금, 음성모음이니까 여기서도 을이라고 하는 음성의 목적격 조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현대국어에서는 음성, 양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양성모음 아가 사용됐지만 받침이 있으니까 그냥 을을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양성, 음성,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모음조화를 반영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 알이라고 해서 양성 모음의 목적격 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철을 하게 되면 요렇게 사람 알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 다음 모음 뒤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를만 사용합니다. 지후라고 해서 받침자음이 없으니까 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문자라고 했을 때 아도 양성 모음이지만 어쨌거나 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현대국어에서는 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앞에 있는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구별했고 지후의 우는 음성 모음이니까 를 사용하지만 문자의 아래아는 양성 모음이라서 문자랄 또는 부모의 오는 양성 모음이니까 부모 랄 이렇게 썼었던 거죠. 그 다음 관형격 조사. 지난 시간에는 관형격 조사에서 요 형태를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시옷의 형태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소개는 해줬을 거예요. 뭐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지난 시간에는 음성 모음인 경우에는 같은 음성이 있는 이걸 사용하고 양성 모음이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같은 양성 아래아가 있는 라고 하는 형태를 쓴다고 했는데요. 얘네는 언제 해당이 되는 사례이냐면요. 앞에 있는 대상이 유적물일 때, 즉 감정을 느끼는 것. 유적물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동물, 뭐 사람도 엄밀히는 동물이긴 한데요. 어쨌든 사람, 동물 이런 것을 유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물이나 아니면 무생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적물인 경우 특이한 모양의 시옷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무적물인 거랑 또 하나 추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유적물, 무적물로만 구별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무적물에다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를 씁니다. 우리 무생물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필통님, 공책님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높임의 대상이면 유적물 중에서도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사람도 그냥 나의 친구나 나보다 낮은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일 때만 시옷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 기준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암기를 요하지 않고요. 다양한 예문을 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류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면 훨씬 문제를 빠르게 쉽게 이해하면서 풀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모조리 요 의 하나로만 통합되는 것을 하나, 둘, 세 가지에 따라서 나누었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 거북의라고 해서 의를 사용해요. 이 거북을 한번 성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은 유적물이죠. 동물이니까. 그리고 거북했을 때 우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면서 유적물에 쓰는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쓰고요. 연철을 하게 되면 요상한 글씨지만 거북이라는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들의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거 현대국어에선 전부 다 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유적물, 즉 살아있는 대상이고요. 그러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음성 모음이니까 의를 또 그냥 사용했어요. 상관없이.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달이라고 해서 이건 양성 모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성 모음에 맞는 에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연철이 되면 이렇게 아다레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시옷을 사용하는 경우 술의 의,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의라고 하는 거 앞에가 무적물이든 유적물이든 구별짓지 않고 의를 사용하는데요. 수레를 의미하는 술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지 양성인지 따지지 않고 무적물은 무조건 시옷을 사용합니다. 얘는 술윗이라고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임금의 말씀이라고 할 때 현대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이든 아니든 전부 다 의를 사용하지만 임금, 즉 님금은 높임의 대상, 유적물이어도 높임의 대상은 시옷을 사용해요. 이렇게 시옷이 되겠죠. 이거는 표기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님금 말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는 부사격 조사 얘네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양성 모음일 때 에, 음성 모음 뒤에서 에, 중성 모음 이 뒤에선 이에 이걸 사용한다고 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항상 에를 씁니다. 이 에를 쓰는 부사격 조사는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해서 어떤 장소나 지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조사죠. 이거 예문을 들어줬던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볼게요. 현대국어에서는 전부 다 에를 사용하는 상황, 어이의 애자죠. 이게 바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래야, 양성 모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애자를 쓰죠. 연철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글씨를 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무슨 이렇게 적었었어요.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 들어가 있는 어이에 해당하는 애자를 씁니다. 그럼 요거는 이어 적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불휘, 뿌리를 의미하는 불휘는 여기 이 모음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쓰는 거죠. 불휘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구별지어서 잘 기억을 해주고요. 요것 말고 또 다른 부사격 조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현대국어에서는 너와 나의 차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누구와 뭐는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를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와와 과 요 두 개가 있을 때 요 형태가 에로 나타나거나 어이의 에로 나타나거나 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이것도 외워야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역시 예문과 함께 이렇게 현대어 풀이를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돼요.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비교를 해주는 부사격 조사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에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필기해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나 하면 둥구익에 달아라고 하는 부분과 중국화 달라라고 하는 현대어 불이를 같이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1대1 대응을 하면서 비교 부사격 조사 과가 들어간 자리에 에가 들어갔네. 그러면 중세국어에는 요걸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여기도 고성 해놓고 빈자리 뚫어놨는데 이 자리를 보면 중국 고대 성군 요게 고성이겠죠? 근데 이들이 한 일과 동부 같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같다 라고 하면서 비교할 때 들어간 과니까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아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네 라고 했던 자리에 나중에 보면 이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부분인데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아하 비교 부사격 조사 과를 중세국어인 이로 썼었네 라고 결과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서술격 조사는 우리 봤고요. 마지막으로 혹격 조사만 볼게요. 혹격 조사는 뭐 윤정아 하고 부를 때 사용하는 게 혹격 조사예요. 아니면 수지야 하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윤정 할 때는 아를 쓰고요. 수지 할 때는 야를 써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날 땐 아, 모음으로 끝날 땐 야 이걸 씁니다. 근데 혹격 조사의 경우는요. 높임의 혹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없죠. 예를 들면 뭐 선생님 하고 부르지만 선생님에서 님자는 혹격 조사가 아니라 높임의 여기 높임의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높여 부르는 마땅한 혹격 조사가 존재하지 않은데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높임의 대상 뒤에 하라고 하는 혹격 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랑 야도 썼고요. 근데 아하고 야는 그냥 일반적인 대상 뒤에 썼고요. 높임의 대상 뒤에는 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 님금님, 뭐 지금은 임금님 하고 부르는 대상이지만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쓰는 대신에 님금하라고 했어요. 님하, 님금하 이런 식으로 부르면 그 대상을 높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길동아 또는 관상녀야 이런 식으로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받침이 있는 것 뒤에는 아, 받침이 없는 모음으로 끝난 것 뒤에는 야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다 살펴봤고요. 조사는 사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까도 잠깐 힌트처럼 이야기해드렸지만요. 예문을 주고 현대어 풀이까지 같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조사구나. 아 이게 이런 조사로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방금 배웠던 거 바탕으로 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조사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현대 어플이 위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하면 요거는 관형격 조사죠. 그 뭐뭐시라고 하면 주격 조사고요. 중국과 달라 했으니까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게 어느 위치에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줄에서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면 이게 주격조사 자리잖아요. 뭐뭐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하면 이것도 주격조사죠. 마침내 자기의 뜻을 하면 이거는 관형격 조사죠. 그래서 능히 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주격조사고요. 이것이 각각 고전 문법에서는 어디에 대응되는지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라고 하면 이거 다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는 글자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따름이다 라고 하면 서술격 조사고요. 이것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1대1로 대응해서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원래 고전 문법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찾으면서 표시를 해보세요. 시작!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관형격 조사에서는 유적물인지 무적물인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성 음성 모음을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적물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하죠. 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됐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해서 이건 주격 조사인데 이거는 말쌈이라고 하는 단어, 자음으로 끝났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여기 그대로 대응돼서 사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중국과 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는 비교부사격 조사였죠. 그럴 때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에죠. 비교부사격 조사로 이 당시엔 A가 사용이 됐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적어줄게요. 얘는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 이렇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부분. 어린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백성 하면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사용했구나. 여기 받침이 있어서 자음 뒤라서 이가 사용됐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주면 되고요. 뭐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뭐뭐 하는 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라면 이것이 있어도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요 부분 하는 바가 있어도 할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건 홀, 바, 이 요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할 바가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주격조사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모음 뒤라서. 그 다음 마참나이 저희 뜻을 할 때 자기의 그럼 이거는 관형격 조사죠. 근데 저희라고 했을 때 관형격 조사의 경우는 원래는 의, 에고 또는 시옷의 형태가 사용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여기선 저라고 했으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 중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형격 조사 이의 형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아래에서 설명은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약간 해석과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관형격 조사 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아까 조사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구나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요 세 개만 관형격 조사라고 외워버리면 이걸 주격 조사라고 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석을 보면서 연결을 또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뜻을 이라고 할 때 을 이라고 하는 건 목적격 조사죠. 그럼 여기는 원래는 뜻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요게 지금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음성 목적격 조사인 을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응은 빠져 있지만 이렇게 목적격 조사가 쓰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뭐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주격조사죠. 그래서 사람을 예전에는 뭐 남자 사람 전체 사람의 놈이라고 했고 자음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이가 사용이 됐을 거예요. 다만 이게 이어적기가 되기 때문에 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온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를 요 외롭게 이응 없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의 주격조사는 이가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내 일할 위하여 라고 할 때 내가 현대국어에서는 내가라고 나타나는 게 여기서는 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가 아닌 모음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격조사 이를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형태 이걸로 그대로 갈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이라고 할 때 중세국어에는 이, 그 자체로 이것, 그것, 저것을 의미했어요. 이 것자가 없지만 이라고 하면 이것, 그 하면 그것, 디어라고 하면 디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1대1로 대응하는 관계를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것 했을 때는 자음이니까 을로 끝났지만 요건 이라고만 쓰여져 있으니까 르이나 라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랄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를 중성모음으로 본 것 같죠? 저번 시간에 이는 중성모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럼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를과 랄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라를 선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랄이라고 선택했으니까 이라고 하는 글자를 원래는 중성이긴 하지만 양성모음 취급하면서 랄이라고 하는 조사를 써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글자를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는 랄 요걸 사용했죠. 랄을 사용한 이유는 얘는 어차피 소리 안 나는 애니까 없는 애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제로 소리를 안 내고 발음했구나. 여덟짱이라고 읽지 않고 여덟자라고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여기다가 를 계열을 썼다는 것은 만약에 짱이라고 읽었으면 여기 랄이 아니라 알 요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 진짜네 이 시기에는 이응이 종성에 나왔을 때 발음을 내지 않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짜에서 양성모음이니까 여기도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랄 요걸 사용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따람이다 라고 하는 건 서술격 조사죠. 그래서 여기 스타람 여기에다가 이다 하는 거에 니라 여기 이제 붙은 거죠. 요 서술격 조사는요. 이라가 원래 기본 형태인데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이 당시에 좀 잘 쓰던 종결어미 니라의 형태와 같이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뒤에 있는 말이 뭐 따람 이 고라고 하면 막 기억을 탈락시키고 따람 이 오 막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활용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여기서 아 서술격 조사가 이런 식으로 쓰였네 라고 하는 정도. 여기 지금 보면은 미음이 자음이니까 아마 서술격 조사는 이라 이응까지 포함한 형태가 쓰였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종결어미가 들어갔을 뿐이고요. 너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로 나올 때 만약에 헷갈리게 또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례나 설명이랑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전체적인 조사 내용 다음 시간에 문법 카드 게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